속보 무려 50억 달러 몰린다. 지금 당장 무기 팔아라. 우크라이정. 부, 한국의 긴급 입국한 상황. 지금 믿을 나라는 한국뿐이다. 한국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은 이미 2021년 전체보다 많은 미사일 시험을 했다.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도 주장했다. 핵실험 재개도 시사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나쁜 뉴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한국, 미국, 중국과 함께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는 보도가 지난해 말 나오기도 했다. 미국이 대담한 제안을 통해 적극 나섰다면 긴장 완화에 일부 진전이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의 어느 누구도 북한에 집중할 시간과 여력이 없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대북 전략 협의를 위해 이달 하와이에서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들을 만났으나 새 구상은 나오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압도되고 있다. 러시아의 군사행동이 한국에 큰 영향을 끼친 적은 거의 없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장악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내전에 개입한 것도 한러 관계에 미미한 영향을 끼쳤을 뿐이다. 한국은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를 따랐지만 독자 제재는 하지 않았다. 러시아와 한국은 여전히 활발한 무역 상대다. 양쪽은 철도와 가스 파이프라인 등 한러를 더욱 연계할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이해관계도 있다. 러시아가 대규모 공격에 나서면 한국은 주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부터 오는 영향을 받을 것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수십 개 한국 기업 활동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한국인들이 우크라이나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아니다. 또 전쟁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완전히 다른 문제, 즉 에너지를 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 2위 석유 수출국, 3위 석탄 수출국이다. 화석연료는 2019년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러시아는 화석연료 수출을 유럽 시장에 꽤 의존해왔다. 하지만 그 관계는 취약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유럽이 제재로 대응하면 동에서 서로 향하는 에너지 흐름은 완전히 끊길 것이다. 전쟁이 없더라도 화석연료에 기반한 무역 관계는 장기적으로 미래가 없다. 유럽은 당장은 경제로부터 석탄을 떼어내려고 천연가스에 의존하지만 재생에너지를 더 만들수록 러시아산 천연가스 사용을 줄일 것이다. 러시아는 중국의 1대1로 투자 덕분에 화석연료 인프라를 동쪽으로 향하게 바꾸고 있다. 중국도 태양광과 풍력을 상당히 늘리고 있지만 거대한 경제의 고속 성장을 유지하려면 러시아산 에너지가 크게 필요한 실정이다. 여기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세계는 갈수록 낡은 좌우 이념 분열이나 동서남북으로 나뉘지 않을 것이다. 부변화가 가속화할수록 유일하게 중요한 구분은 깨끗한 에너지, 대더러운 에너지일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 논쟁에서 변곡점이다. 유럽은 충분히 빠르지는 않지만 청정에너지의 미래로 향하고 있다. 러시아는 화석연료라는 과거에 매달리며 중국으로부터 이런 구식 의존 관계로 격려받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투는 영역과 동맹에 관한 것임과 동시에 에너지에 대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영향권 또는 새로운 그린 유럽의 영향권에 속할지에 관한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한국은 석유, 가스, 석탄 의존도를 유지하려고 러시아산 화석연료의 공급 방향 전환을 이용할 수도 있다. 화석연료는 한국 1차 에너지 수요의 85%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의 러시아는 석탄 2위, 석유 4위, 천연가스는 6위 공급국이다. 한국은 과감하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그린 뉴딜 약속을 이행하고 대규모 청정에너지 투자로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끝낼 수 있다. 지금이 바로 한국이 어느 편에 설지 정할 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혹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중요한 결정은 지구의 미래에 대한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화석연료 파트너십은 막다른 길이다. 자, 질문은 한국이 미래를 향해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를 계기로 촉발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가능일로 미국이 제시했던 16일도 무사히 지나갔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의 유가가 폭등하면서 당장 기름값부터 발등에 불입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과 비축류 추가 방출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휘발유 값은 1,8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지 우리 기업 직접 타격. 러시아의 침공이 현실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가 발간한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현황 및 우리 기업 영향 보고서를 참고할 만합니다. 보고서는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면전 등으로 악화할 경우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발생한 수출입 거래 피해가 재현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2014년 당시 우리나라의 러시아 수출액 규모는 101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 뒤인 2015년에는 47억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1년 새 53.7%나 줄어든 겁니다. 1차적인 타격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입게 될 걸로 보입니다. 대기업 중심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대차 생산법인이 나가 있다. 대략 연간 23만 대 정도 생산한다. 삼성전자는 모스크바 인근에 TV와 세탁기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 LG전자도 모스크바 근처에서 가전과 TV를 생산한다.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현대위아와 현대모비스 공장도 있다. 이런 쪽이 가장 피해가 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의 경우 우리 수출입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는 분야인 화장품과 기타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 등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Cha là bình yên của đời con, cha dành tình yêu trọn vào nơi con, đồng hành cùng con dẫu có khó khăn bao bước chân, ngày tập đi cha dắt dìu con trên con đường, ngày nào đến trường cùng